우선 너무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룩백 더빙판에서 후지노 역을 한 성우 김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 혼자서 엄청 고생하셨죠? 저는 괜찮은데 여기 계신 분들이 고생했죠. 네, 정말 먼 걸음 해주셨는데 날도 덥고 많이 기다리셨죠?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작가님이 또 입담으로 여러분들 즐겁게 해주셨죠? 네, 그래서 오늘 그 시간에 대한 벌을 어쨌든 이따가 장혜나 성우님도 저기 오셨으니까 시간에 대한 벌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 인사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교토 역할을 맡은 성우 장예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홍대에서 오시는 거예요? 홍대에서 왔는데 차가 엄청 막히더라고요. 네. 괜찮아요. 늦으신 건 괜찮고 이따가 벌칙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영화 속에 나왔던 후지노와 쿄모토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따가 후지노와 쿄모토의 목소리로 인사를 다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금 하면 어떨까요? 예.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때 그 블루레이 코멘터리 하느라고 만났을 때도 이야기를 나눴던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면 사실은 이 영화에 참여한 성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성우이기 이전에 한 명의 관객으로 본 룩백은 어땠는지가 좀 궁금해요. 룩백은 어떤 작품이었고 나에게 어떤 느낌과 남았는지가 궁금한데 일단 극장 개봉 때 달려가서 한정판 포스터를 받아오신 장혜나 성우님부터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이 작품에 참여할지 말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순수한 관객의 입장에서 한정판 포스터까지 받으러 영화를 보셨는지부터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이 작품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금 색깔 되게 반짝반짝한 포스터예요. 그거를 이렇게 걸어놓고서 엄청 막 뿌듯해하고 있었는데 그 마침 딱 이렇게 피디님한테 연락이 와서 오디션을 한번 보겠냐고 해주셔가지고 너무 막 감개무량하고 말도 안 돼 이게 나한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고 성공한 덕후의 기분으로 이제 오디션을 봤는데 근데 또 마침 쿄모토가 후지노 덕후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 맡은 캐릭터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객 입장에서 룩백이라는 작품에 빠지게 되는 건 어떤 걸까요? 룩백이라는 작품에 특히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드셨을까요? 그림체가 사실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처음에 봤을 때는 아무래도 되게 세련됐고 보면서 와 부드럽다. 뭔가 되게 선이잖아요. 대부분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선들이 다 약간 늘 섬세하고 부드럽고 예쁘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보고 나오면서 펑펑 울었어요. 그림보다 내용에 더 약간 심취하고 되게 감동적이고 뭔가 교훈을 주는 그런 영화였구나 싶어가지고 약간 눈이 아닌 마음으로 울고 온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서영 성우님은 특히 개인적으로 좀 공감할 요소가 많은 작품이라고 그때 말씀하셨었어요. 어떠셨나요? 네, 저는 어린 시절에 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물론 그림을 잘 그리지 못했지만 물론 지금 성우 일을 하고 있지만 지금 역시도 그림을 좋아하는 그림을 매우 좋아하던 소녀였어요. 그래서 후지노 룩백 작품 자체가 그림에 대한 이야기 또 그림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린 시절을 투영해서 제가 감정이입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후지노가 쿄모토라는 아이의 정체를 이제 선생님한테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후지노가 쿄모토요. 그래서 되게 막 질투하고 나보다 잘하는 애가 있다고? 쟤 누구야? 거의 그런
어릴 때 그림을 너무 좋아하는데 나보다 그림 더 잘 그리는 애들도 많구나. 그 어린 시절이 막 떠올랐기 때문에 더 일이 더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일본에서는 보통 애니메이션 성우들이 더빙을 많이 하는데 이 작품은 오히려 배우들이 더빙을 했어요. 카이 유미가 그 후지노를 더빙을 했고 요시다 미즈키가 이제 큐모토를 더빙을 했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두 명의 배우가 더빙을 한 버전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한국어 더빙을 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점에 좀 기존 신경을 썼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장애나의 큐모토를 만들기 위해서 김서영의 후진호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거에 특히 좀 중점을 둬서 준비를 하시고 녹음을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저는 큐모토의 뭔가 되게 우물쭈물하고 말을 잘 못하고 그런 것들부터 서서히 이제 후진호를 만나면서 아이가 점층적으로 성장해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사람과 소통을 하는구나를 배워가는 그 과정에 조금씩 이렇게 소리를 좀 뭉개보기도 하고 발음을 좀 흘려보기도 하면서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 나갔다, 성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집에서 계속 혼자 그림만 그리던 친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소리를 내는데 이게 과연 내가 말을 잘하고 있는 건가? 이걸 분명히 알려줄 사람도 없을 테고 그리고 또래 친구들과 대화를 해본 적도 거의 없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후진호랑 처음 조우했을 때 말을 잘하면 안 되겠다. 최대한 네, 일본 배우분도 그렇게 하셨듯이 좀 이렇게 우물우물하고 막 발음도 흘리고 소리도 되게 이상하게 나가고 그런 부분을 되게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연기를 했었고 이제 후진호의 손을 잡으면서 동시에 서서히 발전해 나가는 그런 큐모토로 한번 잡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국어 더빙을 하게 되면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끼리 서로 느껴지는 정서적인 공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어도 같은 뜻이어도 아이시대로 이런 거보다 사랑해 그러면 더 확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 더빙판만이 가지고 있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더 중점적으로 한국어 더빙판만의 다른 점을 만들어야지보다는 원작에 가장 충실하면서도 한국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공감의 정서적 공감의 힘이 있기 때문에 녹음을 하면서도 이게 원작의 느낌과 한국적 정서의 그런 맛 두 가지를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매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임했고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건 언니하고 이제 후진호가 부딪히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림 좀 그만 그려라. 그럴 때 후진호 입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화를 내는데 실제로 원본상에서 그 원작에서는 일본어 소리가 화난 소리가 아니고 소리가 이만큼 벌어져 있는데 소리는 한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더빙을 아무래도 하다 보면 그 느낌을 더 살리기 위해서 이 모양에 최대한 맞게 하지만 그 원작의 그 느낌과 그 방향은 해지지 않는 선에서 그 중간 어느 쯤을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언어가 다르면 문화도 달라지고 감정 표현의 그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일종의 좀 현지화가 좀 필요한 과정이었을 거고요. 원작에서 큐모토의 목소리는 사투리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 말을 못 듣고 보면 사실 잘 눈치를 못 채죠. 그러니까 원작에서 목소리 더빙을 할 때는 큐모토는 왠지 계속 집에 하나 있었고 부모님이 아마도 사투리를 썼다면 누구와 교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사투리인지도 잘 인식을 못한 채 사투리를 써왔을 것이다 라는 걸로 큐모토의 상황을 설명하고 싶었대요. 큐모토의 배경을 길게 설명할
어떤 그 시간이 있는 그 스토리가 아니기 때문에 단번에 사람들이 아 쟤는 계속 집에만 있었구나 라고 눈치챌 수 있는 어떤 장치로 쿄모토가 사투리를 쓰는 설정을 넣었다고 하는데,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한국에서 사투리를 넣는다고 해서 그 효과가 살아날까 하면 저는 아니다 쪽에 한 표를 행사하고 싶습니다. 이게 생각처럼 느낌이 안 날걸요? 그 사투리 쓴다고 해서 쿄모토가 처음 만났는데 뭐 우주는 선생님이 그래요 뭐 이런다고 그 느낌이 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일본에서는 그 쿄모토의 목소리를 사투리로 그 느낌을 표현을 했다면 한국 더빙에서는 장예나 성우께서 이제 그 느낌을 다른 방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신 걸로 보고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잘 모르면 왠지 그 더빙을 하면 다 같이 모여갖고 막 이렇게 다 같이 모니터 보고 더빙한다고 생각하지만, 가수들조차도 사실은 그 듀엣 부르는 곡조차 사실은 녹음을 따로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서로 자신의 녹음을 하고 나중에 완성된 영화를 보면 내 목소리 연기와 상대의 목소리 연기가 합쳐진 걸 이제 처음으로 성우분들도 이제 보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목소리를 연기하며 상상했던 어떤 장면들, 순간들을 실제로 상대 배우의 목소리가 들어간 형태로 영화를 보았을 때의 느낌도 좀 서로의 연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궁금하고, 이게 과연 잘 될까라고 좀 걱정했는데 영화에서 어떻게 좀 잘 나온 게 있었는지 좀 제가 먼저 해볼까요? 오디션 봤을 때 여러 장면을 봤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쿄모토와 후진호가 처음 만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걸 오디션인데 그것도 본녹음도 따로 했고요. 정말 상대가 어떻게 대사를 칠지 모르는 상태에서 상상하면서 녹음을 하거든요, 성우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 진짜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그 씬하고, 그리고 그 씬을 보면서 나중에 합쳐져서 쿄모토 우리 예나의 연기를 같이 딱 합쳐진 상태에서 봤을 때 쿄모토 일본 성우가 한국말을 하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 잘해서 예뻐 죽겠더라고요. 진짜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고, 그리고 그 상상하면서 했던 장면 중에 이제 쿄모토가 미대에 가고 싶다고 하면서 후진호에게 결별을 선언하는 장면, 점점 언성이 높아져서 나중에는 쿄모토가 오! 하고 이렇게 화를 내면서 끝나는 그 점점 감정이 올라가는 대화잖아요. 근데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티키타카가 되게 잘 돼서 아무래도 쿄모토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선배님께서 이게 막 처음에 오디션을 볼 때 저도 약간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리고 만약에 된다면 막 이렇게 만약에를 막 가정했을 때 생각이 되게 많았었는데, 합격하고 나서 혹시 PD님한테 제가 이제 쿄모토 됐다는 얘기를 듣고 혹시 후진호는 어떤 분이 하실까요 했더니 바로 선배님 조남 석자가 딱 나오자마자 조남 어르신 아니요. 그래서 그냥 바로 막 납득, 그냥 어떻게 하실지 너무 과찬이요, 과찬. 그리고 저는 진짜 감동받았던 게 그 후진호가 이제 뒷모습으로 점점 뭔가 주변 어시들과 함께 하다가 혼자서 막 창문이 엄청 큰 곳에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전화를 막 하고 있는데 전 순간 진짜 선배님께서 전화하시면서 연기하실 줄 알고 선배님 이거는 진짜인데? 약간 속된 말로 찐인데?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연기하시고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진짜 호흡이 많아요, 후진호가. 이게 뛰는 장면들이 되게 많은데 그 논밭에서 중간에 이제 길이 있고 뛰잖아요. 비 올 때도 뛰고 막 그냥 해가 쨍쨍한 상황에서도 뛰거나 걷고 하는데
그때마다 호흡이 선배님께서 다 다르게 정말 섬세하게 막 해주신 게 너무 느껴지니까 보면서 아, 선배님 하트 거의 막 거꾸로 저는 쿄모토 하트하트였는데요. 정말 여러분들 정말 놀라지 않았나요? 쿄모토 목소리 때문에 그죠? 네. 정말 소름. 저는 너무 재미있게 볼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감사합니다. 저는 잠깐 빠질까요?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신 장면 저도 되게 좋아요. 약간 한쪽 다리를 약간 떨면서 전화 통화하는 굉장히 건조하게 업무 전화하는 건 저건 상상으로 하는 연기가 아니고 저거는 경험에서 길어올린 연기다 생각하면서 봤어요. 제가 그때 얘기 듣기로는 그 어쨌든 캐릭터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고 몰입하기 위해서 영화 속 캐릭터와 비슷한 색깔의 옷을 입고 녹음하셨다고 들었어요. 맞죠? 맞아요. 초록색 옷을 입고 녹음을 했었는데 그냥 후지노가 그런 옷을 입었길래 똑같이 입고 녹음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예나도 맞죠? 근데 저도 그 대학교 입학해가지고 그림 그릴 때 그 무서운 아저씨와의 조우에서 입었던 그 보라 색깔, 하얀 색깔 그 옷을 입고 왔어요. 그런 노력까지 곁들여서 완성된 그 더빙을 보신 거고요. 아까 혼자 방 안에 갇혀 있다가 처음 이야기를 꺼내던 쿄모토의 목소리와 후지노와 함께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조금씩 바뀌어가는 그 쿄모토의 목소리 연기에서 조금씩 차이를 줘가고 사셨다고 했잖아요. 후지노의 경우에도 그런 그 작품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화하는 목소리에 대한 신경을 쓰셨을 것 같아요. 특히 좀 나이를 먹어가는 설정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음을 하면서 이제 대본에 어린 그리고 조금 더 나이 많은 뭐 이렇게 20대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 연령대가 점점 나이가 많아지면서 안녕하세요 이러다가 안녕하세요 이러다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넘어가는 그 단계를 어떻게 보면 시간이 교차하는 장면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다음 장면은 다시 어린 시절로 갑니다 라고 이제 PD님이 그러시고 그거를 그 소리들을 기억하고 그 느낌을 기억해야 하는 것 그리고 각 나이대별로의 느낌을 잘 살려야 한다는 그런 어떤 큰 책임감을 느끼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 코멘트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그 뒤에 다시 보니까 확실히 잘 들려요. 그 변화가 처음에 들을 때보다 이렇게 하셨다고 하고 들으니까 그 뒤에 다시 볼 때는 정말 그 차이가 더 선명하게 귀에 들어왔고요. 그것도 궁금해요. 사실 내가 대본을 보고 더빙을 하면서 상상했던 순간과 모든 목소리가 다 입혀지고 모든 그 한국어 더빙 연출이 끝난 완성된 형태의 영화를 봤을 때 좋아했던 장면이 좀 바뀌기도 했을까? 아니면 그냥 이 룩백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똑같을까? 뭐 그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그분이 제일 좀 좋아하는 장면이나 순간들이 좀 있고. 저는 이게 말이 없는 장면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연기를 하면서도 약간 막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되는 작품들 같은 경우는 쉬지 않고 말을 하다 보니까 뭔가 그림을 볼 여유가 없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면서 연기할 때는 뭐 그냥 하는데 영화를 딱 이제 완성되고 딱 보니까 뭔가 말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말이 없이 이렇게 연출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이 흐르고 아이들이 점점 성장해 나가면서 추억을 쌓고 그런 장면들이 되게 우리는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되게 매력적으로 저는 다가오더라고요. 네. 작화가 정말 예쁘잖아요. 그리고 어떤 장면은 정말 쿄모토가 그 문 쪽을 바라볼 때 그 문이 정말 문처럼 보이던
정말 그 작화의 그 디테일함 그리고 음악 그 모든 효과들이 다 어우러져서 너무 멋진 작품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물 첨벙첨벙 하면서 비 오는데 호진호가 뛰어가는 그런 장면에서 그 장면이 정말 저는 너무 그 장면이 좋았어요. 가슴이 벅차오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 질문을 드렸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결국 마지막 그 후진호가 받은 질문의 답이 영화의 대사로 나오지 않잖아요. 후진호가 그러잖아요. 애니메이션 뭐 힘들어, 뭐 매일 똑같고 일만 많고 그냥 독점에 있는 게 제일 좋아 뭐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고 했을 때 그럼 후진호는 만화를 왜 그려요? 라는 질문에 말로 대답하지 않고 영화는 장면으로 이해 대답을 하는 작품으로 우리가 계속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영화에서는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니까 후진호는 만화를 왜 그려요? 라는 질문의 형태로 나왔다면 사실은 각자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성우분들께도 성우 그냥 다른 사람이 떠드는 거 듣는 때가 제일 좋아라고 충분히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런 영화 속에서와 같이 후진호가 받은 약간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그런데 성우를 왜 해요? 뭐 라는 질문을 만약에 비슷하게 받는다면 근데 저 왜 그러요? 죄송해요. 근데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딱 그 순간 있잖아요. 후진호는 왜 그림을 그리냐는 그런 질문할 때 제가 감정이입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성우를 왜 하냐는 질문을 드리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끊어서 죄송해요. 근데 그 말씀을 끊어야 될 정도로 지금도 성우 나 왜 울어? 성우 왜 하냐고 그러면 눈물이 나요. 네, 아마 어떡해. 성우를 사랑하나 봅니다. 네, 예,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그 초반에 초등학교 때 6학년 때인가요? 호진호가 이렇게 혼자서 그림 그리고 있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너 계속 이렇게 중학교 올라가서도 그림 그리면 계속 그림만 그리면 따당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너무 막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있고 싶은데 이게 어쩔 수 없구나 라는 생각에 막 저도 되게 하고 싶었던 일을 막 계속 하고 싶었지만 이게 주변의 시선과 아니면은 뭐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게 있다 보니까 그거로 인해서 되게 뭔가 그 말에 엄청 생각이 많아지고 결국에 후진호도 그냥 포기하잖아요. 그 순간에는. 그러고서 이제 그 언니랑 같이 가라테 하러 가고 그냥 친구들이랑 막 음식 먹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많이 약간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부터 꾸준히. 네.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가 뒷모습을 다시 보게 하는 작품이어서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후진호가 앉아서 그림을 그리는 그 뒷모습에는 얼굴이 없잖아요. 거기는 얼굴이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누구의 모습도 그 위에다 얹어볼 수 있는 거죠. 그 위에 나의 모습을 얹어볼 수도 있고, 아마도 두 분은 그 영화에 나오는 후진호의 뒷모습이 있는 자리에 마이크 앞에 서서 더빙을 하고 계신 두 분의 뒷모습을 사실 얹어서 보아도 그 작품에 담겨있는 기운이 다 좀 전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되게 지루하고 되게 뭐랄까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느낌이 들지만 내가 좋아하는 걸 반복하는 사람의 뒷모습을 줄 수 있는 아름다움이 저 울어요. 되게 감동적이야. 네, 그게 그 작품의 그런 아름다운 뒷모습의 상징 같은 장면을 그려놓았기 때문에
영화를 보는 관객은 그 위에 자기의 뒷모습 혹은 자기가 아는 누군가의 뒷모습을 먼저 볼 수 있다는 게 이 작품의 아름다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더빙판을 보신 분들은 혹여라도 앞으로 다시 보시게 되면 영화 속에 나오는 후지노의 그 그림 그리는 뒷모습에 마이크 앞에 서 있는 두 분의 뒷모습 한 번쯤 한 장면 정도는 상상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에게 원래 주어진 시간보다 20분 넘게 진행을 해서 그래서 저희에게 이제 5분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원래 약속한 시간을 채운 채 뒤로 이렇게 밀린 거라서 시간을 적게 하는 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늦어도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두 분께 그것도 궁금했어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실사화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 작품이 실사로 나온다고 했을 때 제일 궁금한 장면이니까 그걸 기대되거나 뭐 이런 순간이 있나요? 아니면 반대로 걱정되는 게 있거나?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물 첨벙하면서 뛰어가는 장면이 그렇죠. 똑같이 재현될까? 어떤 느낌으로 나올까? 그 비가 오는 장면이 사실은 작화가 주는 느낌이랑 실제로 비가 오는 느낌은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정말 제가 너무 몰입해서 했던 장면이기 때문에 더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럼 그 장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느 정도나 그런 그 녹음의 시도를 하게 되나요? 그거 사실 말이 있는 순간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 호흡을 계속 이렇게 저렇게 막 수십 번을 해보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냥 한 번에 가죠. 왜냐하면 연습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몰입을 하니까 대신에 한 가지 되게 힘들었던 거는 이제 소리 내면 안 되니까, 마이크에 자극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근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녹음을 하더라고요. 이러면서. 그래서 손 움직이지 마 이러면서 녹음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는 뭐가 있을까요? 뭐 기대되는 부분은 실사 배우분들도 똑같은 옷을 입으시고 색깔이 똑같이 초록색, 보라색 이렇게 해서 입으시고 또 머리들이 헝클어지고 그런데 뭔가 그림에서 표현됐던 그런 그림들이 가장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아마 저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실사도 재밌게 보긴 할 거예요. 재밌게 보긴 할 텐데 그건 실사로 재밌는 거고 애니메이션의 재미로 영원히 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실사는 실사의 방식으로 원작의 느낌을 살리겠지만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의 방식으로 살려낸 작품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애니메이션을 자막으로 볼 때와 더빙해 볼 때의 차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막은 약간 울타리 밖에서 보는 느낌이 있어요. 물론 울타리가 아주 높은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야트막한 울타리에 기대어서 그 이야기를 보는 느낌이라면 그러니까 더빙을 보면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울타리에 이렇게 등을 대고 기대고 보는 느낌 정도의 차이랄까. 근데 그 차이가 작은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차이잖아요.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고 아니면 밖에 있고의 차이는 저는 어떻게 보면 작지만 큰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룩백이라는 작품을 늘 좋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울타리에 이렇게 팔을 걸치고 늘 작품을 보았지만 두 분 덕분에 처음으로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울타리를 앞에 두는 게 아니라 내 등 뒤에 두고 룩백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저의 사심 담긴 말씀을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회차 상영이 있어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에요. 오늘 두 분이 늦게 오시는 동안 자리 안 뜨고 기다려주신 관객분들께 그리고 이 600 한국어 더빙판을 보기 위해 주말에 일부러 여기까지 와주신 역시 관객분들께 두 분께서 각자의 마지막 소감과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 걸음 해주신 여러분 혹은 중요한 약속이 있었을 텐데도 와주셨을 분들 어쨌든 늦게 와서 다시 한번 죄송하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가까이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 계실 줄은 몰랐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도 정말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더빙의 매력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자막이랑 같이 볼 때는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그냥 한국말 들리니까 한국어가 딱 들리면서 그림에 조금 더 몰입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보지 못했던 세심한 부분까지 볼 수 있다는 게 그러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더 노력해야죠. 여러분께 더 자연스럽게 더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룩백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김세현의 후지노와 그리고 장애나의 켜모토와 함께 룩백이라는 작품을 오래오래 마음에 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성우님들이랑 단체 사진 한 번만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얼굴을 뭐 따로 지우거나 하지 않을 테니까요. 정 얼굴 나오기 싫으신 분은 알아서 가려주시고요. 네. 손동작이라고. 네, 저희 하나, 둘, 셋 하면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한 번만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